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맨유가 벌리 상대로 3대2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맨유의 시즌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왼쪽 사이드백에 도르구에서 달로로 바뀐 거를 빼고는 지난 풀럼전과 동일했던 선발 라인업이었고요. 달로가 왼쪽 풀백에 배치되면서 양쪽 윙백이 모두 역발 배치가 되었습니다. 과연 경기 내에서 달라진 것들이 있었는지,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양쪽 모두 역발 사이드백이라는 것에서 지난 풀럼전과의 구조적인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왼쪽이 도르구여서 사이드에서 받았을 때 바로 크로스나 컷백을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이 역발 풀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어깨로 상대방을 막고 공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을 지키기에 조금 더 수월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또 소유력은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큰 U자를 그리면서 달로 쪽으로 갔다가 루크쇼, 더리우트, 요로를 거쳐 아마드 쪽으로, 다시 아마드가 공을 받고 또 반대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도르구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특성에 따라 소유를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팀 상대로는 양쪽 모두 역발로, 또 한쪽은 직선적으로, 한쪽은 역발로 가져가고 싶을 때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나 맨유가 추구하는 어떤 전술의 방향성에 따라서 충분히 구조를 바꿔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번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맨유에게 눈에 띄었던 부분은 맨유가 가운데서 골킥이나 볼 경합에서 이겨낸 경우에 은베모는 달릴 준비를 항상 해놨고 은베모 쪽으로 한 번에 전환되는 패스들이 꽤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베모의 위치를 보시면 아예 경기장 사이드 쪽, 그러니까 터치라인 쪽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앙 쪽으로 들어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역습 준비를 항상 해놨던 은베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베모가 마무리 슈팅까지 가는 빈도도 꽤 높았어요. 공 잡고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공격수인 것처럼 확실한 슈팅들을 많이 때려줬습니다. 저는 역습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역습할 때 마무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역습의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 마무리가 많이 나올수록 맨유 입장에서는 좋은 역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은베모가 마무리 해주면서 일단 역습당할 확률을 매우 줄여주고요. 코너킥으로 공격을 이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맨유가 그동안은 짧게 풀어서 전환을 하더라도 마무리가 안 나오는 것에서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벌리전에서는 그래도 마무리하는 모습들은 조금 나왔다. 마무리의 빈도가 올라갔다는 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전 경기보다 반대 전환이 조금 늘어났다고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이 반대 전환에서는 바인드르의 킥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맨유가 뒤쪽으로 몰렸을 때 바인드르가 그래도 사이드 쪽에 있는 달로 같은 선수에게 꽤 정확한 킥들을 뿌려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장면도 바인드르가 달로에게 뿌려주고 달로가 머리로 가운데 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마운트가 또다시 한번 큰 전환. 그러니까 거의 10초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벌리는 크게 2번의 수비 대형을 옮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벌리가 생각보다 내려앉아서 플레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벌리도 압박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맨유 센터백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보다 높이 올라간 적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벌리 압박이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실패할 때는 벌리 선수들의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이렇게 반대 전환 나갔을 때 수비 형태가 잘 갖춰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풀럼전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반대 전환이 없어서 혹은 반대 전환이 느려서 마무리까지 가는 빈도가 적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마무리 빈도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건 세트피스 패턴이 상당히 다양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럼전, 벌리전 어쨌든 간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있었죠.
이제 좋게 말하면 세트피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쁘게 말하면 오픈 플레이 득점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트피스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맨유가 세트피스에서 노력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프리킥뿐만 아니라 코너킥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브루노가 지금처럼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에 낮게 깔아주고 거기서 바로 나오는 발리슛. 반대로 이제 후반전에도 브루노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받아서 발리슛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또 뒤쪽에 있는 선수를 마냥 내버려둘 수 없겠죠. 그럼 그쪽으로 또 숫자가 하나 빠지고 박스 안에 수비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맨유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트피스라는 건 저는 성실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다양한 패턴은 맨유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득점 다 만들어서 넣을 수 없고요. 크로스에서 들어가는 볼, 중거리에서 들어가는 볼, 코너킥이나 PK로 넣는 골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해서는 또 세트피스의 연구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경기 맨유가 했던 것처럼 다양한 세트피스로 인해서 득점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상대방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맨유의 다양했던 세트피스 패턴 충분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 오픈 플레이 득점 맨유에게는 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인드르의 정확한 킥이 있었고요. 이 바인드르의 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맨유 공격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득점뿐만 아니라 저번에 풀럼전에서 쿠냐에게 한 번에 때려주는 바인드르의 롱킥이 있었죠. 제가 기억했을 때 사실 바인드르는 킥력이 그렇게 좋았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지난 시즌에 아스날과 맨유가 FA컵 64강전 막 연장까지 가가지고 결국엔 PK로 맨유가 이겼던 경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바인드르가 땅에다 공 놓고 골킥을 차는데 자꾸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바인드르 축구선수가 아니고 일반인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킥의 정확성이라든지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림이 이번 시즌에는 오나나보다는 바인드르를 더 기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나나가 그림즈비전에서 보더라도 막는 것도 사실 바인드르보다 더 뛰어난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킥은 요새 들어서는 바인드르가 더 좋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바인드르의 기용 횟수가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맨유가 한 골 실점한 이후에 이 바인드르의 롱킥으로 인해서 지르크지 머리에 맞추고 지르크지가 머리로 떨궈주면서 달로가 공을 잡고 1대1 돌파에 성공해서 은베모에게 컷백. 은베모가 깔끔한 마무리로 맨유의 첫 오픈 플레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과정 자체가 아주 심플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맨유가 이런 방식의 득점을 더 늘려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르크지가 사실 전반전에 일찍 교체로 투입이 됐거든요. 쿠냐가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면서 지르크지가 빠른 시간에 교체가 됐는데 지르크지는 확실히 쿠냐보다는 또 많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중앙 빌드업 관여하고요. 지금 그림처럼 마운트, 브루노, 카세미로와 함께 중앙 포미들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쿠냐는 볼을 가지고 운반해주는데 조금 더 장점이 있고 세슈코는 조금 더 야수 같은 느낌이 있다면 지르크지는 조금 더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뒤쪽에서도 언급드리겠지만 사실 지르크지가 폼이 100%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지르크지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되게 끊기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스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패스 템포가 조금 느려서 공을 뺏기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르크지 몸이 좀 느려졌다. 확실히 풀핏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지르크지가 결국에 맨유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의 민첩성이나 속도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늘려줘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좀 눈에 띄었던 건 지금 그림처럼 달로가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빈도가 많더라고요. 지르크지가 내려왔을 때 달로나 아마드 같은 선수들이 높이 올라가 준다. 그래서 이 사이드 윙백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고요. 사실 높이 올라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결과값을 내야 되는 건데 오늘 그래도 아마드, 달로 나름 또 공격 쪽에서 각자 결과물을 낸 것 같아서 이러한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마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오른쪽 라인이 살아났다고 느꼈어요. 오늘 은배모가 아예 오른쪽 윙어 뭐 이런 느낌보다는 거의 투톱 공격수 느낌으로 활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바깥쪽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움직이는 빈도가 많았고 내가 움직였을 때 골대와 먼 위치에서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골대에 가까운 곳에서 받아보겠다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득점도 만들었고 또 은배모가 슈팅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터치 한번 깔끔하게 하고 슈팅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은배모도 플레이가 간결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확실히 그림지비 전에 득점을 했던 게 저는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드가 지난 경기들보다는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고요. 아마드 은배모가 또 자리를 자주 바꿔가면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드한테 결정적으로 차이가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 경기들보다 욕심을 버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마드가 지난 경기, 최근에 아쉬웠던 경기들은 계속 좀 볼을 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야가 너무 아쉽다. 본인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공을 못 빼주면서 결국에 볼 방출 타이밍이 느려지고 그러면서 아마드가 볼을 끈다는 인상이 강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공이 뜨거운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내주고 움직이고 이런 간결함이 늘어나서 오른쪽에서의 플레이들이 저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PK까지 얻어줬으니까 사실 아마드도 공격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 선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르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턴 같은 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고 느껴졌고요. 돌아서는 동작에서 자꾸 공을 끊기면서 경기 감각이 아직 안 올라왔구나. 지르크지도 어쨌든 살아나면 맨유 톱 중에는 유형 자체가 조금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맨유가 다양성을 위해서는 또 지르크지가 꼭 살아나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르크지가 지난 시즌 뉴캐슬전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좋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지르크지 지금보다 조금 더 민첩성은 늘어나야 된다. 몸의 가벼움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세슈코 오늘 또 많은 시간을 부여받은 건 아니지만 들어와가지고 공중볼 싸움에서 머리에 맞추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또 뚝배기 옵션으로는 세슈코가 되게 좋다. 애초에 키가 한 190 중반대 되다 보니까 점프하면 진짜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수였으면 머리에 달 수도 없는 공을 세슈코는 머리에 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세슈코 다음 경기 출전 시간 좀 늘어나는 것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다음 경기 늘어날 때 이 세슈코란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어떤 선수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고요. 쿠냐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또 선발 출전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 뭐니 해도 승리였습니다. 승점 3점은 매우 귀하고요. 맨유에게는 너무 간절했던 승리입니다. 맨유가 사실 최근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이 추락에 브레이크가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번 벌리전 승리로서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해줬던 것 같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일정표 보시면 이제 맨유가 남아있는 일정들이 맨시티, 첼시 2연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 썬더랜드를 지나서 리버풀과의 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되게 빡세요. 맨유가 그 전에 승점 3점 챙기는 것이 또 자신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간 벌리전에서 3점 챙기면서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챙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력은 이 승리를 반복하다 보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경기도 무엇보다 결과가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벌리라서 경기력이 개선된 건지 맨유가 나아진 건지 이것들은 아직은 저는 판단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림즈비전과 시간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며칠 만에 맨유가 확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선수 개개별로 바뀐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사실 그림즈비전에서 아마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드가 좋았고 또 확실히 깔끔한 전개 과정이라든지 위협적인 슈팅의 빈도가 이번 경기는 좀 올라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같이 성실도가 중요한 부분에서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맨유가 상대가 누구든 간에 실점을 하는 습관이 지금까지는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스날전도 실점했고 풀럼전도 실점했고 그림즈비, 벌리 모두 실점을 했기 때문에 클린시트를 한번 가져가 본다는 마인드로 다음 게임부터 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모림의 게임 모델 자체가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냉정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잘 수정을 해야 되는 맨유이고요. 사실 쿠냐라는 자원이 어느 정도 공백기가 생길 텐데 그런 공백기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